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너의 애국심은 몇 점이냐? 이런 내용이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 교과서에 실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네. 어떻게 점수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일본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그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8개 도덕교과서가 내년 봄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예. 그 8개 중 5개 교과서에 너의 애국심에 점수를 매겨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한 교과서에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항목을 제시하면서 못했다에 1점, 매우 잘했다 5점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아하. 네, 또 다른 교과서도 국가를 사랑하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냐 이렇게 1에서 4까지 레벨을 책정을 해놓고 학생 스스로가 평가하게끔 했습니다. 네, 애국심이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네, 일본 정부가 학교에서의 애국심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전체주의를 대놓고 찬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한 교과서는 시민의 공통 이익을 위해 참을 수 있는 정신은 일본인의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하하, 예. 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했는데요. 폭군일수록 애국심을 들먹이는 법이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격언을 인용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가 생각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참. 다음 소식은요. 네, 2030년이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노후 보험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연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는데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2003년 수급자가 105만 명이었는데 2011년 300만 명을 넘더니 작년에 4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는 469만 명이었고요. 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 평균 36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예. 이 국민연금이 시행된 게 30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32만 명으로 10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예. 네,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나이가 들어서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다치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월 200만 원을 받는 최고액 수급자도 나왔는데요. 지난 1월 서울에 사는 한 국민이 연금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 7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겠는데요. 네, 경기도에 사는 A씨와 B씨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 해에 가입을 해서 부부 합산 최고액으로 302만 8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네, A씨의 가입 기간은 23년 11개월이었습니다. 원래 2012년부터 매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수급을 5년간 미뤘다고 합니다. 미루면 좀 더 받게 되죠. 예. 네, 연가 기간 동안 물가 변동률 그리고 가산율을 반영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연기한 기간 동안에. 네. 예. 근데 이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중요한 팩트는 월 평균 37만 원이라는 사실이다. 하하. 이렇게 쥐꼬리 연금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었고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다.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월 평균 37만 원인 건 가입 기간이 이렇게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쨌든 많이 받으려면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네,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화들짝 놀랄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난임치료병원에서 냉동고가 고장나 4천 개 이상의 난자와 수정란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이거 난임 부부들 상심이 아주 크겠어요.
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지난 3일 냉동고 고장 사고로 950여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예. 네, 냉동 보관 탱크의 액체 질소 온도에 예상치 못한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원격 알람 시스템도 하필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네, 병원 측은 피해 가족들에게 끼친 충격적인 손실에 대해 사과를 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그동안 받은 냉동고 이용요금을 모두 되돌려주고 앞으로 7년 동안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난임 치료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최소한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여성이 신체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난임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배에 과배란 주사를 놔야 하고요. 난자를 채취할 때 마취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통이 크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채취한 난자와 수정란을 냉동고 고장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건 난임 부부 입장에선 말도 못할 충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네네.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예. 일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이제 2016년에 21만 9천 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미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나라 난임 병원에서도 이런 동결란 보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